자, 상과목 데이터 분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모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위치 모수. 단어 참 어렵네요. 그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얘는 중심 경향값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향값. 자, 그래서 평균은 데이터의 전체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대표값이다. 전체 합을, 맞죠? 예. 4분의 수, 퀀타일은 데이터를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배열했었을 때 각각 25, 50, 75, 100%의 위치로 4등분하는 값을 n 4분의 수로 한다. 자, 맞습니다. 자, 중위수는 데이터 크기 순서로 나열하여 가지고 값의 위치한 값이다. 맞습니다. 자, 100분의 수 퍼센타일은 전체 데이터에서 p번째 순위의 값을 p 100분위 값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0분위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었을 때 전체 데이터 개수의 p%에 위치한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p%에.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 함수 fx를 갖는 2, 3년 확률 변수인 경우 그 기대값을 구하는 식은 확률 변수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자, x의 fx로 구하게 되거든요. x의 fx, 요게 식인데, 그걸 찾아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네, 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킨 WTS 데이터의 t 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이다. 분석 결과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t 검증은 뭐예요? t 검증은 평균을 이용한다고 해서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은 하나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을 하면 1표본 t 검증이라고 하고요.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을 하면 독립표본 t 검증, 한 집단의 전후를 비교를 하면 대형표본 t 검증,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해놓고 그 평균 값을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상에 0으로 변환을 해요. 이제 변환을 해놓고 우리가 통계량을 구하게 됩니다. 통계량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 가설이 유의할 수 있는, 즉 최대 허용치를 유의 수준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구한 통계값이 여기 x축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x축의 요 값이 방금 말했던 유의 수준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요. 지금 방금 요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기무 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자, R에서는 이렇게 원 샘플 t 테스트라고 하는, 여기 t 테스트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t 검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치킨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봤더니, 자, t 검증을 했고, 치킨 데이터셋의 웨이트, 무게에 대해서 평균 260으로 이제 260 값이 유의미한지를 검증을 해라라고 이제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산출된 검증 통계 값은 0.14, 그리고 DF, 자유도는 70. 그럼 자유도가 70이라는 얘기는 n-1이 70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n은 얼마가 될까요? 요 치킨 웨이트 데이터셋에는 71건의 데이터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0.14237이라는 통계량의 유의 확률은 0.888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아까 요 통계량은 뭐라고 했어요? 평균을 0으로 계산하는 값이라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 치킨 데이터셋의 웨이트 변수의 평균이 261이래요. 그럼 요게 26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 실내 구간의 최대 값은 279, 그리고 최소 값은 242.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무게가 실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 279가 242 사이에 있다면 이제 실내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260은 뭐예요? 260은 얘는 실내 구간에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60 기준으로 261은 실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관측지의 개수는 70개가 아니라
71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구하는 거네요. 그럼 정답 바로 찾았네요. 자, 그리고 닭 무게 260은 실내 구간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존재하게 되죠. 260 요쯤에 있을 거잖아요. 여기. 네. 자, 그리고 닭 무게의 95% 실내 구간은 242에서 279 사이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닭 무게의 점 추정량은 이제 261이 맞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SOLS셋의 데이터의 중성분 결과에 대한 R 스크립트입니다. 80% 이상의 자료를 설명하려고 할 때 필요한 주성분 최소 개수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여기 요 결과를 딱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주성분 1, 2, 3, 4 여기 보이시죠? 자, accumulation proportion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즉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주성분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에 사용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에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자, 이 6개를 한 번에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 6개의 데이터를 의미를 담고 있는 최소 개수 2개든 혹은 3개든 이 3개만을 분석을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후자가 좀 더 적게 분석하고 결과를 동일하게 낼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일 거잖아요. 차원 축소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주성분 분석 PCA가 가장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 6개를 지금 몇 개로 줄인 거예요? 4개로 여기는 이제 줄였다라는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각각의 데이터의 분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누적 분산은 한 개로 했었을 때는 약 62% 설명을 하고 있다. 두 개의 변수로 줄였었을 때는 약 86%를 설명을 하고 있다. 세 개로 줄였었을 때는 약 95%를 설명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랬었을 때 문제는 뭐였어요? 80% 이상의 자료를 설명하려고 할 때 몇 개의 주성분만 선택하면 되나요? 80% 이상이면은? 네, 맞아요. 요까지만 사용을 하면은 최소 80% 이상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개고요. 만약에 95% 이상 설명해야 돼. 그러면 3개까지 필요하겠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목표 변수가 연속형인 회기나무 분류 기준값으로 알맞은 것은, 자, 분류 기준이라는 거는 나무를 분리하는 기준. 분리하는 기준은 어떤 걸 쓸 건데 라고 이제 우리 찾을 수 있었을 때 의사결정 트리는 종속 변수, 즉 목표 변수에 따라서 범주형인 경우는 분류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자, 그리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회기 트리, 레그레이션 트리라고 하고요. 이때 각각 이제 분리하는 기준을 정의한 알고리즘이 달라요. 분류 트리 같은 경우에는 카이 제곱, 그리고 지니 지수, 그리고 엔트로피 지수, 이런 걸 사용을 하고요. 회계 트리는 F 통계량과 분산 감소량을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 회계 트리가 이제 종속 변수가 뭐라고 했어요? 연속형. 분류 트리는 범주형. 요 관계를 보고 답을 선택을 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배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배깅은 무슨 기법이에요? 배깅은 앙상블 기법이에요. 자, 앙상블 기법에는 뭐가 있어요? 배깅, 부스팅, 자, 그리고 보팅, 자,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스태킹,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배깅을 묻는 건데, 자, 이 배깅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배깅은 오리지널, 이게 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1번 데이터 묶음, 2번 데이터 묶음, 이렇게 3번 데이터 묶음,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의 조합을 달리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학습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의사결정 트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조합을 달리 해가지고 각각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추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A, B, C가 있다고 했었을 때 A 데이터 조합으로 나온 결과가 만약에 남자였어요. 자, 그리고 B 데이터 조합으로 나온 결과가 여자였고요. C라는 데이터 조합으로 C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의 결과가 남자였어. 자,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최종 남자가 2번 나왔죠?
남자야라고 이제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이 ABC의 데이터 이 조합을 만드는 방법이 약간 특이한데요. 자,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A셋을 다 만들 거고 다 활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돼요. 학습 데이터는 복원 추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반복, 즉 예를 들면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 2번을 쓸 수가 있고요. 2번, 3번 쓸 수 있고 네 번째 데이터도 2번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게 복원이죠. 자, 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트스트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 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데이터 조합을 만들고 각각을 한 모델을 가지고 각각을 학습시켜서 그 나온 결과들을 취합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결과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배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깅은 반복 추출 방법을 사용하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표본에 여러 번 추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학습할 때는 어떤 데이터는 추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디서 쓴다고요? 네, 테스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학습에 대한 내용이면은 이제 바로 정답이 되는데 일단은 테스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퀘스천이긴 한데 일단 냅두고 다음 보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깅은 다른 모델들이 각각 예측한 값을 다른 모델들은 아니에요. 한 모델만 이용한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다양성을 준다고요? 네, 데이터 조합을 달리해서 다양성을 주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이전 모델의 학습 결과를 토대로 다음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중치를 높게 조정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항상물 방법이다.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네, 부스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타입의 모델들을 사용하여 다른 타입의 모델을 사용하는 건 요 스태킹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학습 데이터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23번. 회귀 분석에서 잔차의 정규성 검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잔차가 이제 정규성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증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QQ 플롯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샤피로 윌크 자, 그리고 앤더슨 달링 또 있습니다. 콜로고로프 스미르노프 KS 검증. 자, 이런 것들이 다 노멀리티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보는 정규성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설명하는 걸로 아마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QQ 플롯으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잔차의 히스토그램이나 점도표를 그려서 정규성 문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산점도라든지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잔차에 흩어진 정도를 보고 정규성 문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정규성 검증하는 방법으로 샤피로일크와 앤더슨 달링 검증 등을 사용할 수가 있었었죠. 정교성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 변수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독립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 변수를 제거하게 됩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상관관계가 있어야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해 시계열을 구성하는 요인. 시계열의 분해에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추세, 그리고 순환, 계절, 불규칙.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4가지가 아닌 것은 정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25번. 도출된 연관규칙이 얼마나 유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 옳지 않은 것. 연관규칙, 어소시에이션 룰의 지표는 3가지입니다. 뭡니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습니다. 자, 지지도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2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체 건수분의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래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뢰도는 방금 구한 지지도를 뭘로 나눠요? 전체 건수에서 발생할 기준이 되는 품목에 대한 확률로 나누게 되고요. 향상도는 어떻게 돼요? 2가지죠. PA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PA 곱하기 P, 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요게 지지도예요. 요게 지지도가 되는 거고, 자, 요렇게 묶으면 뭐예요? 여기 신뢰도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전체로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상상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자, 네 번째 순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좌표 AB 유클리드 거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유클리드 거리는 많은 영역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 공부할 때 어디서 많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냐면 군집 분석에서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뭘 기반으로 거리 기반으로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조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유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때 쓰는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유클리드 거리다, 맨하탄 거리다, 민코스키 거리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식은 어떻게 됩니까? 식은 자, 그래서 x j 마이너스 y j의 제곱에 2분의 1로 이제 구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네, 맞아요. 이게 유클리드 거리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값에서 이걸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은 어떻게 2분의 1은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루트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85 빼기 180배 제곱 더하기 70 빼기 75의 제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의 값은 뭐예요? 이건 5가 되고 요것도 죄송합니다. 5가 아니라 이게 25가 되고요. 밑에 값도 25가 되네요. 그럼 루트 얼마가 되나요? 50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빅데이터의 활용 중 우유 구매자가 기저귀를 같이 구매할 경우를 분석하는 방법.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네요. 네, 정답은 연관규칙입니다. 그래서 제품 A와 B 간의 상관성, 연관성을 보는 방법은 연관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분류표. 예, 컴퓨터 매트릭스. 그래서 혼동행렬이라고도 합니다. 오분류표의 특이도를 구하는 공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에요. 자, 특이도는 뭔가요? 특이도는 실제 값이 네거티브인 값 중에서 네거티브로 옳게 판단한 거, 이걸 TN이라고 하죠. 자, 그럼 실제 값이 네거티브라는 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TN 더하기 FP 중에서 잘 판단한 거 TN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을 찾아볼까요? 특이도는 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답이 보이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특이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정확도, F1 스코어. 요 식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특이도까지 해가지고요.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군집 분석. 어마어마한 분석입니다. 그죠? 군집은 크게 뭘로 나눠지나요? 군집은 계층과 비계층이에요. 자, 계층은 뭐예요? 계층은 맞아요. 데이터를 각각을 하나로 보고 그 유사성을 서로 이어가면서 최적의 군집을 도출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분할과 정복을 통해서 분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비계층은 뭐예요? K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군집은 머신러닝 관점에서 무슨 학습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아요. 비지도 학습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계층과 비계층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또 보는 방법이 계층은 덴드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요. 비계층에는 K를 주는 많은 기법들이 있죠. K 평균 군집, K 중앙값, K 매도이즈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 기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군집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으로 교차 타당성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맞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덴드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층 분석은 군집 간의 이질성과 군집 내 동질성이 모두 낮아지는 방향으로 군집을 만든다가 아니라 군집 간은 이질성이 높고 군집 내는 동질성이 높게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군집을 만듭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본조사는 우리가 확률과 비확률이 있죠. 특정 확률을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하면 확률인 거고요. 그리고 특정 확률 없이 임의로 연구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이제 임의로 하는 방법을 비확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확률 표본 추출에서는 개통,
클러스터, 군집,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비확률은 눈덩이 표본 추출, 편의 표본 추출, 지원자 표본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표본 추출 오류와 비표본 오류 추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 편의는 표본 추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표본 편의는 정규화를 통해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얘는 정규화를 통해 없앤다라기보다는 정규화를 없앤다기보다는 랜더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표본 오차는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모집단을 더 정확히 반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표본이 10개였을 때와 100개였을 때 차이는 날 거예요. 100개일 때 아무래도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못에 더 가깝게 가게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아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주성분 옳지 않은 것이냐, 제가 자꾸 이제 습관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자꾸 먼저 안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반드시 보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상호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의 데이터로 축소합니다. 차원 축소하는 기법 맞죠? 주성분 분석은 지도학습에 속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네, 비지도학습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비지도학습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군집, 두 번째가 차원 축소,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연관규칙입니다. 그럼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에서 공분산행렬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공분산행렬은 변수의 측정 단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상관행렬은 모든 변수의 측정 단위를 표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분산행렬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변수 측정 단위에 민감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아래는 자동차 속도와 제동 거리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 중 유의 수준 0.05에 대해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얼핏 딱 보니까 L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형회계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자동차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이제 거리, 속력에 따른 거리를 이제 분석을 하겠다, 회귀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쫙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보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의 수준 0.05라는 5%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가 본데요. 이제 지문을 보고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매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가 상승할수록 디스턴스가, 거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볼까요? 그러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피션트라고 하는 회귀 개수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티메이트가 여기 회귀 개수 값입니다. 그럼 예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y는 3.93 땡땡땡 곱하기, 이거 헷갈리겠네요. 다시 3.93 24 곱하기 x 마이너스 17.5791 이렇게 이게 회기식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회기식이 오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스피드 3.93 이상은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뭐냐면은 이 스피드가 올라갈수록 이 3.93만큼의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피드가 상승할수록 디스턴스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디스턴스의 분산을 스피드가 약 64%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디스턴스의 분산을 스피드가 약 64% 설명하고 있다. 요거는 지금 이 분산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전체 데이터의 설명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잠깐 요거 일단 캐치션 두고요. 자, 위의 회기식은 유의 수준 0.05에 해당하는 디스턴스의 변동성을 설명하는데, 유의하다. 그럼 회기식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89.57이라는 F 통계량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F 통계량은 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1일 1영역인 거고, 현재 회귀 개수는 어디 있습니까? 2.80, 이게 0이기 때문에 89라는 값은 이쯤에 있겠죠. 자, 그럼 이쯤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설명력이, 즉 회귀 개수가 0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하는데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4번. 독립 변수인 스피드와 종속 변수인 디스턴스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번을. 디스턴스의 분산을 스피드가 약 64%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64라는 값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조정된 결정계수. 즉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독립변수 스피드는 어디예요? 이제 스피드는 디스턴스에 대해서 약 64%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결정계수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을 얘기합니다. 혹시 뭐 나중에 보기에서 65%라고 해도 같은 의미니까요. 65든 64든 같다라고 봐주시고 여기 64%라는 값이 65로 나와 있어도 결정계수에 의해서는 65%를 현재 스피드 데이터가 디스턴스에 대한 데이터를 65%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